안녕하십니까. 아마추어들을 위한 용품 리뷰 팬더입니다. 싹쓰리 앨범 뭐 이런 굿즈만큼이나 골프 용품에서도 품절대란의 주인공들이 있죠. 사실 커클랜드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리뷰를 했었던 이 커클랜드 골프공처럼 미국에서 출시되자마자 바로 품절 대란의 주인공이 된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해외에서 드디어 커클랜드 퍼터가 날아왔습니다.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됐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궁금하던 제품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 언박싱부터 사용기까지 공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커클랜드 KS1 퍼터 리뷰를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기대만큼이나 까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써봤을 때 어떨지 한번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구성품 간단하네요. 이렇게 퍼터 커버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세지 그립이 장착된 KS1 퍼터 상당히 예쁘네요. 벌써 제 세 번째 퍼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퍼터는 투볼 블레이드를 구매를 했었고요. 트리플 트랙 라인이 되게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잘 쓰다가 같은 트리플 트랙 라인 중에 블레이드형이 아니라 완전 말레트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이었는데 스트로크 게인의 그런 통계가 많이 높았던 두 번째 퍼터 트리플 트랙 투볼 제품이 스트로크 게인이 더 높다고 해서 지인과 교환을 해서 한 달 정도를 이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타구감이 더 부드럽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퍼터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커클랜드 KS1 퍼터는 세 번째 퍼터인데 그냥 블레이드형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날렵한 느낌을 주는 블레이드형을 써보고 싶다라는 단순한 니즈에서 이 KS1 퍼터를 빠르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상은요. 박스를 열었을 때 저는 이 슈퍼스트로크 소세지 그립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제 동반자분들, 다른 동료분들 언급으로는 80대 한 분께서 같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소세지 그립 때문에 피드백이 반감돼서 아쉽다라는 의견도 하나 있었어요. 싱글 치시는 분은 이걸 보시고 이미 여기서 그립값에서 많이 절반은 빠져나갔을 건데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한 그립값 이거 한 3만 원쯤 나가지 않을까? 이 퍼터가 140달러인 거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한 3, 40달러는 이미 그립에 들어갔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주변 동료분도 이 퍼터의 그립을 잡아봤을 때는 멋스럽기도 하고요. 통통하니까 되게 안정감 있고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앞선 피드백을 주셨던 분은 소세지 그립이 샷을 했을 때의 피드백에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는 뭐 호불호겠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뚱뚱한 그립 같은 경우에는 손목의 움직임을 좀 더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됐든 내가 쥐었을 때 좀 더 편안한 그립이 나한테 맞는 거겠죠. 여기서 클럽 2개 정도 거리부터 시작해서 3개 클럽으로 9번 홀까지 한번 돌아보고 점수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볼게요. 나이스 버디. 샤프트가 길어. 나이스 파. 다음은 무게감인데요. 일단 기본 스펙의 전체적인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는 일반적인 퍼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게 기본 사양이 아니라 조금 더 헤드가 무거웠으면 한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역시 80대 한 분, 90대 한 분의 동반자께서 말씀을 주셨고 앞에 무게추가 있습니다. 이게 10g, 10g짜리가 기본으로 달려있고 그립 끝쪽에도 무게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교환 가능한 무게추가 3개가 총 있는데 요거는 별도의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나의 그런 웨이트에 맞는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무게의 밸런스의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오디세이 스트로크 랩 같은 경우에는 그래파이트랑 스틸을 지금 병행해서 사용한 특수한
샤프트인데요. 이 특수한 샤프트에 비할 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운데 부분이 가볍고 양쪽의 무게가 밸런스가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이 진자 운동의 느낌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명품 퍼터인 스카티 카메론이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델마를 빌려서 써보긴 했는데 사실 스카티 카메론이랑도 아마추어 입장에서 뭐 크게 느끼는 그런 무게감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쳐봤던 거랑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그저께 박람회 갔을 때 제가 쳐봤던 이븐롤 퍼터 중에 블레이드가 조금 뚱뚱하게 돼 있는 와이드형 블레이드를 쳐봤는데, 그거랑 무게감과 생긴 것도 거의 뭐 비슷한 타감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헤헤, 아깝다. 파파파. 만약에 이걸 KS1 퍼터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시면 내 퍼팅 스트로크 스타일에 잘 맞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밸런스를 먼저 보시죠. 저는 이걸 사실 믿는 편은 아닌데요. 먼저 커클랜드 KS1은 약간 토 쪽의 무게가 좀 더 분배가 돼 있는 그런 클럽입니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직선형 스트로크에 맞는 퍼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죠. 스카티 카메론 델마는 중심이 밑쪽으로, 토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커클랜드 KS1 퍼터는 이렇게 토우 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기 때문에 기역자로 꺾여 있는 크랭크 넥이고요. 그리고 샤프트 부분 한참 뒤로 이렇게 옵셋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오케이. 아유, 짤탱. 와! 사실 이것보다 직관적으로 스트로크 형태에 따른 그런 퍼터 선택을 하신다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라이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라이각은 규정상 80도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죠. 말레트형 퍼터랑 눈대중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거의 동일한 것 같죠? 보통은 말레트형 퍼터가 직선형 스트로크에 적합하다고 해서 좀 더 세워져서 나오고, 아치형 스트로크에 적합한 퍼터들은 보통 라이가 좀 더 누워져 있어서 움직일 때 좀 더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를 과장돼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커클랜드 퍼터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라이 각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스카티 카메론 델마랑 비교해 봤을 때도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더라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퍼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가 약간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세워놓고 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더 눕혀놓고 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라이각은 좀 조정은 되는데 이렇게 바닥에 딱 놨을 때는 그냥 보통의 라이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터님한테 여쭤봤는데 휘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하네요. 어우, 어우, 어려운데? 왜 갑자기 난 세게 쳤는데. 에헤이. 쓰리퍼. 아,
오케이. 여기서 잘 구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레슨 받을 때 보면 퍼팅할 때 잘 굴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코치님들께 여쭤보면 사실 퍼팅에서 구른다는 것은 런치 앵글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퍼터도 아이언이나 뭐 드라이버 같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로프트 각이 있거든요. KS1 퍼터의 로프트 각은 참고로 3.5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보통 쓰는 라이 각은 4도라고 하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눕혀져 있으면 공이 뜰 테고, 뜨면 그만큼 멀리 나가서 굴러갈 테고, 이게 마이너스 D 로프트로 되어 있으면 공이 맞고 바닥에 튕겨서 통통 굴러가겠죠. 결국에 런치 앵글은 퍼팅하는 골퍼의 스윙 스타일과 그리고 이 로프트 각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서 유통되는 그런 클럽답게 무난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로프트가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프트가 누구에게나 잘 맞는다, 누구에게나 잘 굴러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스트로크를 해봤을 때 예상외로 문제없이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터치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구독자 80대, 90대, 100 공통으로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밀드 퍼터에 묻어가는 느낌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실제 필드에서 쳐보니까 오디세이로 쳤을 때는 묻어서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있었다면, 일단 타구 음부터 딱 하는 소리가 나고 좀 더 치는 느낌이 손끝에 전달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궁합을 맞게 설계한 건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한 구독자분께서는 이 페이스 부분에 공이 맞는 게 잘 느껴졌지만 오히려 이 소세지 그립을 장착한 게 그 장점을 살려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실제로 쳐보니까 그 느낌이 맞다고 들어요. 이런 스카티처럼 얇은 그립을 채택을 해서 아예 피드백이 강한 클럽으로 출시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싱글 골퍼 두 분께도 피드백을 요청드려봤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퍼터인 것 같다, 실제로 쓸 의향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지만, 스카티 카메론이랑 같이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했을 때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퍼터는 오할이 뽀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리해보자면 퉁 하고 묻어가는 그런 말렛형 오디세이의 느낌과는 조금 상반된 느낌, 좀 더 피드백을 신랄하게 주고 날카롭게 튕겨서 나가는 느낌이 강한 퍼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말렛형보다 좀 더 미세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퍼포먼스나 타구감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악평 같은 거를 듣지는 못했고요. 두 개가 만약에 비슷한 타구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어요? 당연히 스카티 카메론을 고르시겠죠? 굳이 커클랜드 퍼터를 구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품절 대란의 두 번째 주인공인 커클랜드 KS1 퍼터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기대했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은 아니어서 좀 당황을 했고, 실제 국내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봐도 이 퍼터를 구매할 바에는 더 저렴한 다른 제품을 구매하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이 정도 스펙이면 149달러, 139달러에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퍼터가 한국에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커클랜드의 골프용품에 대한 공세가 활발한 건 사실이고요. 2020년 하반기에 웨지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커클랜드 골프용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직구를 노리고 대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퍼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고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건 그냥 솔직한 여담인데요. 실제로 나가서 쳐보니까 점수가 다 똑같이 나왔잖아요.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순간적인 타구감이 마침 그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퍼터 탓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잘 안 묻어가고 내가 친대로 안 나갔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마추어 입장에서 특히 백돌이 구간에서 퍼터를 논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은 드네요. 퍼터가 막연한 타구감이 개인에게 주는 만족감으로 심리적인 요소를 많이 좌우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하나의 루틴으로서 자리 잡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